여러분, 하늘맞이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입니다. 자, 어제 약속한 대로 어제는 7월 7일 칠석일에 유래나 그래서 칠석일이 칠성일로 바뀌었고, 이것이 우리가 이제 뭐 수명장수 탄생 이런 의미로 해서 7이라는 숫자 우리 인간의 이 연관된 내용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는 7이라는 숫자는 그래도 일단 우리가 기란수다. 기란수 좋은 수로 이제 인정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7이라는 숫자도 뭐가 좋은지 나쁜지 이게 흔히 말하는 과학적인 근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철학이나 뭐 사주팔자, 명리 어떤 이론에서도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칠성이라는 별이 북두칠성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칠성에 해당되는 것이 북두칠성이라는 이 일곱 별이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 해, 달, 그 다음에 수금, 화, 목, 토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걸 행성이라고 한다 했죠. 행성과 해와 달을 해서 요거를 일곱 별이다 칠성이라고 하거든요. 이 칠성이 빛날 요자를 써서 요일이다. 요일. 그래서 일주일을 7일로 해서 이것이 요일이다. 요일. 그래서 빛나는 것들이 있어서 돌아간다. 그래서 7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있는 걸 했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좋은 수, 나쁜 수 이렇게 대별을 한다고 했을 때 사자가 나쁘다. 이 얘기는 뭐 너무나 흔히 알고 있는 얘기고, 그래서 그 얘기는 그냥 좀 생략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사자가 좋다 나쁘다도 사실은 어디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24, 34, 44, 54, 64 이렇게 4가 들어간 해오는 보편적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다가옵니다. 특히 44수는 여러 사람이 다 같이 공통으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 중에서도 이것이 삼재나 아니면은 기본 자기가 갖고 온 대운에서 나쁜 운에 겹쳐 있을 때는 아주 흉한 운으로 작용을 하는 해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것이고, 저 역시도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당이 점을 보더라도 점을 보지만 점을 보는 가운데서도 어느 경우에 이런 임상이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말들이 전혀 배제되지 못한다고 봐요. 그랬을 때 최소한도의 이런 말들이 어떤 데서 근거했느냐, 어떤 데서 연유했느냐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기회를 갖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어제 했던 이 7일에 대해서 7의 좋은 수가 왜 형성이 되었느냐, 그래서 칠성과 북두칠성과 우리가 인간의 삶의 변화가 중에서 7살, 14살, 21살, 28 이렇게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을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 다시 9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9살, 19살, 29살, 39살, 49살, 59살 이렇게 9수가 됐을 경우에 이것이 우리가 보통 9수라고 하고, 또 0살이 될 때 10살, 11, 20살, 30살, 40살, 50살, 60살 이렇게 숫자가 나왔을 때 요거 역시도 썩 좋은 운은 아니다라고 보는 최소한의 근거를 여러분에게 오늘은 조금 설명을 해드리는데, 요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쓰는 말이면서도 왜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명확한 근거를 모르고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요걸 들으면 그냥 조금은 답답한 게, 그렇다 그래서 이 근거가 명확하다는 것도 아니고요. 최소한도의 이 정도 근거에서 출발을 했다라는 점만 제가 오늘은 어제 약속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9수가 나오게 된 근거를 한번 살펴보면은,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에다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7이라는 거는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행성이라고 했죠. 행성.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빼고 수성, 금성, 지구 빼고 목성, 토성, 화성, 목성, 토성까지 이렇게 5별, 그 다음에 지구를 중심으로 두고 있는 달이 있죠. 달과 해와 이렇게 두고 봤을 때 우리가 어제 얘기한 거 있죠. 태양이 사실은 지구가 태양을 돌지만 우리가 지구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볼 때는 태양이 지구를 도는 걸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된다 그랬죠. 그때 이 또 달이 지구를 도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달이 지구를 도는 것과 태양이 지구를 도는 요 지점에서 겹치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태양이 도는 지점을 황도라고 한다 그랬죠. 황도. 그 다음에 달이 도는 지점을 백도라고 한다 그랬죠. 백도. 그래서 이 두 길상이 만나는, 교차하는 지점에 요 두 태양이 지나가는 길과 달이 지나가는 길이 교차하는 지점에 여기에서 숨어있는 은성이 있다고 그래요. 은성이. 그래서 이 숨어있는 별이 두 개가, 하나는 계도라는 별이고 하나는 나후라는 별인데, 이 계도라는 별은 계도라는 별이고 라후라는 별이 있는데, 이 계도 나후를 이름하여 우리가 이 7별 플러스 계도 나후에서 구성이라 그래요. 구성. 그래서 이 구성 가운데에서 우리 인간의 이 삶의 순환 주기를 표현한 데서 요거를, 이 구성이 그 사람의 나이에 곧바로 해당이 된다 해서 이 직성이라 그래요. 직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직성이 세, 저 사람은 직성이 약해가지고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는 우리 무속인이나 여러분들이 가보는 철학관 점집에 가면은 올해는 내가 직성이 좋은 애가 아니다. 그 다음에 구술하시는 분들은 한약꽃에서 특히 창복골이라 해서 1년에 애군을 막는 데서 월직성, 금직성, 수직성, 화직성, 목직성, 토직성, 그 다음에 계도직성, 나호직성, 재용직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때 이 나호직성을 이름하여 다른 말로 재용직성이라고 한데, 이 재용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지푸레기로 만든 인형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재용직성이라는 말은 나우직성의 벼로처럼 바뀌어 있지만, 재용직성이라는 말은 재용을 가지고 나우직성을 풀어낸다 해서 나중에 나우직성과 재용직성은 같은 말처럼 쓰여요. 그런데 어쨌든 이 재용직성이라는 말은 나우직성이라는 애군해 들면은 내가 이 나우직성을 풀어내기 위해서 재용을 만들어서 이 재용놀이라고도 하고 재용 버린다고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만물상에 가면은 지푸라기 인형 많이 있죠. 지푸라기 인형. 그 지푸라기 인형을 사실은 지금 저도 많이 씁니다만, 대수대망 할 때 또 어떤 사람은 그걸로 비방하는 데 쓴다고 했는데, 그렇게 비방이 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뭐 도술 가겠죠. 근데 아무튼 그 지푸라기 인형 하나를 들고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한다는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지만 대전에 사는 그
어떤 조금 정신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역학자 같은데 철학하는 사람 같은데 무당이라고 흉내를 내고 점집 간판을 걸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철학하는 사람도 무당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할 소지가 있는데, 철학하는 사람은 철학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거는 신을 모시는 분이 아니고 글자 몇 자 배워서 역학이라는 걸로 풀어내는 건데, 그 역학으로 풀어내는 사람과 무당과 분명히 등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역학을 하는 사람들이 역학만 가지고는 어떤 술법을 쓸 수 없으니까 점집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외부적으로는 무당이라고 하면 쪽이 팔리는지 외부적으로는 역학자라고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또 무당이라는 흉내를 내고 있으면서 또 무슨 지푸라기가 비방을 한다네. 그래, 지푸라기 인형은 원래 그런 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에곤을 풀 때 쓰는 거야. 에곤을 풀 때. 아무튼 그래서 이 나우직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우직성이라는 도대체 언제 걸리는 거냐. 지금까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도,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역술가나 철학하는 사람들은 이런 도표를 많이 좋아하지만 우리 무당들은 사실 도표를 좋아하지 않아요. 도표가 필요 없는 상태에서 보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보편적으로 사라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교육을 받기 때문에 기본 뭐 삼재가 뭐 무슨 띠에 든다 난다 뭐 아홉수가 있다 아니다 해도 무당집에 다니고 철학관에 다니는 사람은 그때 조금 신경을 쓸 뿐이지 그거를 100% 믿고 신봉하고 따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철학이나 역학에서 보는 이렇게 대운수 뭐 애군수 뭐 난수 뭐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도 무당이 너 올해는 다른 사람이 철학하는 사람 역학하는 사람이 올해는 너 운이 들었다 대운이 들었다 개소리 해도 무당은 너 안 돼 하면 이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이 보편적인 철학이나 통계학에서 나오는 거 말고 대신에 우리 무속인들도 그런 것들이 왜 나왔는지, 통계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무슨 근거로 나왔는지 정도는 내가 이해를 해야지 너무 거기에 매달리지 않을 수 있는 오히려 근거가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일곱수는 좋은 수다. 일곱수는 좋은 수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일곱수에 좋지 않다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일곱수에 애군이 드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렇게 지금 옛날에 얘기했던 직성일람표라는 것이 지금 사라져서 없는데, 제가 옛날 문헌들을 뒤져서 직성일람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아마 이거는 공개적으로 전국에 공개하는 건 아마 제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지금까지 무수한 서책을 봐왔고 무수한 자료들을 뒤져봤는데 이 직성일람표가 나와 있는 것을 저는 아직도 보지 못했고, 저 말고 또 다른 분이 공개하신 분이 있다면은 제가 그 자료를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지만, 이 직성일람표를 제가 도표로 만들어서 공개하는 거는 제가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근데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활용도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지금 대부분의 무속인들 역시 이거를 일부러 알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알아봐야 별로 효용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역술계의 철학계에서도 사라져 가신 것이고요. 이것이 이론상으로 누구에게 적용을 해봤을 때 거의 그렇게 합당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대부분 사라져서 없고, 역학자 철학자들도 이거 쓰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역학하시는 분 철학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걸 해놓으면은 아마 참고로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첨부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월직서 월화수목으로 한번 먼저 해봅시다. 해보시자고요. 월화수목 금 토 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계도직성 나후직성 이렇게 해서 9직성이 있다고 그래요. 9직성 그 중에서 우리가 수목금 수직성 목직성 금직성은 좋은 직성이다. 좋은 해다. 그 다음에 월토일
토일은 나쁜 해다. 나쁜 해. 그 다음에 화직성은 그래도 평하다. 평범하다. 그 다음에 계도직성, 나오직성은 가장 흉한 해운이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도표를 첨부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남자는 10살, 19살, 28살, 37살, 46살, 55살, 64살, 기본 10살에서 시작을 해서 9살씩 직성이 9개로 들어가기 때문에 9살씩 더해 나가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외우기가 여러분들 쉬운 것이, 남자는 10살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10살에서부터 안 좋은 것이 시작을 한다. 그 다음에 이것이 나우직성이라고 해요. 나우직성. 10살에서 나우직성이 시작한다. 그래서 10이라는 수가 좋지 않다는 말이 여기서 나왔고, 9수가 좋지 않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는 11살부터 11살부터 시작을 하니까 11살, 여기서 다시 9을 더하면 20살, 다시 28, 29, 그 다음에 38, 그 다음에 47, 56, 65세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초년에 19, 29 요 시기가 다가오니까 아마 요래서 이렇게 초년에 10살, 9살, 10살, 19살, 20살, 29살 요렇게 되면서 요것이 아마 9수가 흉한 수가 되지 않았나. 그 다음에는 요 직성에서 직성학렬표에서 남자는 10살, 19살, 여자는 20살, 29살이 안 좋은 나우직성에 들어서, 이 나우직성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했죠? 재용직성이라고 한다 했죠. 지푸레기를 갖고 풀어버리는 재용직성에 든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나머지 노는 그렇지 않고, 또 우리가 7수가 좋다고 그래도 남자 37, 여자 47 같은 경우는 7이 드는 해운이라고 해도, 이때는 나우직성이 드는 해라서 이때는 같은 7수 성주운이 든다고 해도 상당히 불안한 성주운, 조심해야 될 성주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37살에 제가 성주 강의에서 천년성주 27, 위년성주 37, 중년성주 이렇게 성주 강의 운도 있고, 어제 칠성을 설명하면서 7수에 대해서 길하다라는 의미를 포함을 했지만, 남자 37, 여자 47은 나우직성이라는 데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지푸라기 인형을 갖고 예전에는 풀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 직성을 정확하게 일반인들이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해마다 정월 열나은 날, 보통 정월 열나은 날 우리가 액을 푼다 하죠. 정월 열나은 날 이렇게 해서 지푸레기 인형에다가 동전 몇 개를 물려서 그 동네 사거리에다 갖다 놓는 재웅놀이라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그 중에서 뭐 없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은 그 동전을 빼가는 재미로 지푸라기 인형을 가지고 달아놔서 그 지푸라기 인형을 다른 데다가 버리면은 나의 애군이 달아난다. 그렇게 해서 재용풀이라고 그래. 재용풀이, 재용을 갖고 풀어낸다. 그래서 재용풀이는 나우직성이 드는 해운에 하는데, 나우직성은 일람표상을 확인해 보셔도 되겠지만, 남자는 10살, 19살, 28, 37, 46, 55, 64고, 여자는 11살, 20살, 29살, 38살, 47살, 56살, 65살. 그래서 이렇게 요 나이가 해당되시는 분들은, 남녀 불문하고 자기 나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 해에 일상생활이나 일반적인 생활을 조금 조심하는 것이 좋고요. 그 중에서 지금 일람표를 혹시 여러분들 제가 자료로 보도해 드릴 테니까, 이때 좋은 해가 드는 이런 해운과 나쁜 해가 드는 해운을 여러분들 스스로 보시고 참고하셔서, 그 해에는 내가 어떤 움직임이나 멀리 먼 길을 간다든지 하는 것도 조금 참고로 하셔도 뭐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이 100% 그렇다라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민간에서도 그냥 보편적으로 4살이 되는 해 운에 34, 44, 54 그 중에서 사자가 2번 겹치는 44살 수나 그래서 44살이 4살 수가 나쁘다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사자가 숫자로 사자인데 이 발음상 죽을 사자랑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의 이 언어상의 발음상의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는 운에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경험을 해볼 때. 그 다음에는 우리는 사자를 좋아하고 사자를 싫어하고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고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데 오히려 중국 사람들은 8자를 좋아해요. 8이라는 것이 발음상 빠라고 그러는데 이 발전할 때 발전할 발자랑 발음이 똑같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 8을 좋아해요. 뭐 자동차 번호도 888 있다든지 핸드폰 번호도 888이 들어간다든지 하면은 그거는 뭐 몇십 배, 몇백 배 가격을 주고라도 사는 것이 중국 사람인데 거꾸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8이라는 숫자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7이라는 숫자는 3이라는 숫자 좋아하는데 대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4라는 숫자를 꺼려서 한때는 엘리베이터도 4층이라고 표현 안 하고 F층이라고 표현하는 적도 있고 계단에서도 1층, 2층, 3층 표시를 하다가 4층은 F층이라고 표시를 많이 했었죠. 아마 지금도 대부분의 건물 빌딩에 가면은 4층이라는 표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4자를 쓰지 않고 F라고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9수가 좋다 나쁘다 누가 따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늘을 말할 때도 구천을 말하고 우주를 말할 때도 우주가 7번 변한다 이런 말들을 할 때 기본적으로 계두나호라는 말은 실질적으로는 태양계 은하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육안이나 아니면 천체 망원경으로 구분하지는 실제적인 별이 아니고 그 계두나호라는 별은 그 태양이 돌아가는 황도와 달이 돌아가는 백도의 교차점에 숨어서 아른아른 보일 듯 말 듯한 별이라고 해서 은성이라고 해요. 은성. 그래서 숨어있는 별이라서 숨어있는 별이 움직이는 해당되는 그 직성이 되면은 썩 좋지 않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태양이 있고요. 지구가 있고 태양이 지구를 돌고 지구를 도는 달이 있는데 이 달이 지구를 도는 궤도하고 이렇게 합쳐지는 자리 달이 지구를 도는 궤도하고 합쳐지는 자리를 이렇게 그 뒤에 숨어있는 은성이라 은성 이 중에서 2개를 계도하고 나오라고 그래. 나오 계도 나오라고 그러는데 이 계도 나오라는 것이 실질적인 별이 아니고 어떤 움직임이다. 그 다음에 요거 말고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7칠성이라고 하죠. 7성. 그 다음에 9 이 계도 나올 앞에서 구요라고 그래. 구요라고 하고 다시 여기다가 또 다른 은성이 2개가 더 있어서 이 사여성이라고 4가지 여성이라고 이 기운만 있는 별이라고 4가지 기운만 있는 별이라서 2개 또 하는 거는 자기라는 별하고 그 다음에 월패라는 별이 있어요. 월패라는 별이 있는데 이 자기라는 별은 자라는 거는 어제 얘기 자미대자라고 하죠. 자미대제를 북극성이나 북두칠성 북극성을 자미대자라 한다 했죠. 그래서 자미대자라는 자색은 보라색을 얘기해. 보라색인데 하늘에 보랏빛 하늘 이렇게 해서 이 자색 보랏빛 하늘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도 보라색을 좋아하는 사람들 좀 몽환적이다 뭐 환상적이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처럼 하늘에 은은한 자색 기운이 돈다 해서 자미대제라고 그래. 자미대제 이 북극성 주변에는 보라색 자색 기운이 돈다 그래서 이
보라색 자색 기운의 이 흔적이 남아 있다 그래서 자기라고 하고요. 월패라는 거는 이 달이 돌면서 달이 이렇게 살살살살 한 번씩 흔적을 보이는, 요거는 62년에 또 7번을 밖에 안 보인대요. 요것이. 요것도 또 역시 7자가 숫자가 나오는데, 이래서 이 계도, 나후, 자기, 월패라는 4가지 기운만 있는 사여성이라는 것을 포함해서 11료라고 그래. 또 11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 중국 도교와 중국 도교가 수입된 우리 이 땅의 옛날 고대 시대의 천체의 관측 기록과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그 다음에 동서양의 이제 천체의 관측 문화. 예전에는 점성술이라고 하죠. 점성술. 하늘의 움직임과 기운을 봐서 우리가 인간의 기륭합을 점치는 점성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발전한 게 요즘 나오는 카드점, 타로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육효점, 육성학, 구성학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흔적이 남은 것이 결국은 9수, 7수, 4수 이런 것들이 좋다 나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9수가 좋다 나쁘다 하는 그래도 최소한의 큰 거는 여기서 나온 거라고 봐요. 그래서 7수는 좋은 거고, 이 중에서 7수 좋은 수에다가 9수가 이 여기까지 계도하고 나호까지 합쳐니까 이 계도 나오는 숨어있는 별이니까 좋지 않다. 그래서 9수가 되면 좋지 않고, 또 11가까지 했을 때는 사실은 요거 역시도 좋지 않다. 그런데 자기와 월패라는 이 별은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냥 우리가 느껴지는 기운 같은 거, 마찬가지로 계도와 나후도 천체 관측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흐미한 빛 같은 존재, 그 달이 흐르면 달과 해가 지나가는 그 그림자 사이에서 언뜻 비칠 듯 말 듯 하는 그런 존재들을 계두 나후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 계두나 나후가에 해당되는 나이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계도직성, 나후직성에서 월직성, 금직성, 수직성, 화직성, 목직성, 할 때 재용직성, 마거잔다 할 때 그 재용직성이라는 말은 나후직성을 말하고요. 나후직성을 가지고 그 우리가 말하는 9직성 중에서 가장 나쁜 직성이다 하는 계도직성, 나후직성 중에서 나후직성을 풀어내는 그 근거는 기본 왜 그렇게 하는지는 또 모르죠. 근데 남자는 여러분들 아주 쉬워요. 남자는 10살에서 시작해서 9살을 플러스 시켜 나가면 되고, 여자는 11살에 시작해서 9살을 더해 나가면 되니까, 남자는 10살, 19살, 28살, 37살, 48살, 57살, 그 다음에 66세, 아니 여기서 바뀌었네요. 37, 46, 55, 64 이렇게 가야 되죠. 여자는 11살에 시작해서 플러스 하니까 20살, 11살, 20살, 29살, 38살, 47살, 56세, 65세, 74세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남자는 37에 성주운이 든다고 해도, 여자는 47에 성주운이 든다고 해도 이 운이 반감될 소지가 있다. 요거는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인 통계 수치와 직성을 따지는 일람표상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이것이 각 개인의 모든 부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거. 그래도 우리가 역술가들도 100% 틀리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는 맞는 것이고, 통계라는 것이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되어 있는 직성일람표를 어쨌든 오늘은 제가 복원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지금까지 칠성과 그 다음에 하늘의 별과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그래서 아무튼 내일 모레 얼마 안 있으면은 7월 칠석일이 되는데,
혹시 7월 7석일 날 집에서 어떤 행사를 하실 분들에게 제가 잠시나마 조금 힌트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에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가 드리느라고 요번에 부랴부랴 칠성과 이렇게 아홉수 직성에 대한 강의를 했고요. 요 부분은 어쨌든 특별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신령님과 또 우리 무속인이 하는 일에 대한 강의는 앞으로 계속 쭉 이어질 겁니다.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